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줬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을 체코 듀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체크스탁 그리고 김덕호 대표라고 해서 체코 듀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체코 듀오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네, 업종 내 강한 모멘텀, 이 종목 주도주 가능성 부각, 이 종목 과연 어느 섹터에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교육 섹터에 있습니다. 교육 섹터. 자, 지금 시장에서 교육 섹터를 볼 때는 어떤 좀 관점이 필요할지 궁금하네요. 어떤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으세요? 교육 섹터 볼 땐? 사실 교육 쪽이면은 아무래도 정책 쪽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당장의 이슈가 될 건 없어 보이거든요. 정책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 실적이 뒷받침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법 개정안 이런 식으로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실적 배당까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교육주들,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 좀 약간 무거운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왠지 김덕호 대표는 또 한문도 많이 알고 공부도 많이 할 것 같아서 지금 이 회사에 뭔가 구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어느 종목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디지털 대성. 그쵸. 예전에 다녔던 기억이 좀 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성학원을 아마 기억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숙학원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강의 이쪽을 이제 메인으로 매출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도, 사실 지금 이제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주가에 비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저평가가 오래되고 있어요. 그 원인도 그동안은 이제 온라인 교육주라는 테마가 부각이 됐을 때는 뭐 디지털 대성을 비롯해서 뭐 메가 스터디도 그랬었고, 여러 교육주들이 이제 좀 강세를 보였다가 좀 주가가 조정되는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제가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이 기숙학원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전년 대비해서 323%가 지금 증가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까지 영업이익이 1분기 만에 극단적으로 1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소개를 드린다면은, 작년 8월에 이제 호법 강남 대성 기숙학원을 이제 지분 50%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결재무제표가 들어왔는데, 이 학원이 이제 주대 메인이 뭐냐면은 이제 의대 진학생들을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 의대.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이제 의대 증원 관련해서 이제 수혜가 있다 보니까 뭐 이거 반짝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호법강남 대성기숙학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제 10월에 개원을 한 이후로 계속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증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의사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뭐 정책적으로 얘기했지만 너무 좀 급진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이번에 좀 분기 실적이 좀 극단적으로 좀 크게 부풀려진 것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 강남 기숙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의료생들 지원을 계속 이제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 있는 학생들을 이제 양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대성 마이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제 대성 마이맥을 필두로 해서 지금 실적들을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19패스라는 걸 또 아이템을 새로 만들었어요. 19패스. 그러니까 19만 원을 내면은 좋은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타이틀이 알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오해를 삼을만한데. 네. 근데 이제 이 19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대성학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품이에요. 그렇죠. 거의 마진율이 없기 때문에 너무 손해 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디지털 대성 입장에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확성적인 이제 고객들을 이제 미리 모집을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일단 대성 마이맥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구독자들이 2023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23만 8천 명이 지금 모여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한 30%가 지금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규모의 외형 성장을 계속 꾸준하게 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I 기반의 입시 컨설팅 사업을 이제 계속 이제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뭐 아마 이제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바이온 코퍼레이션 지분을 이제 6% 정도 인수를 했는데 네.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컨설팅 그리고 입시 관련해서도 우리 이전에 넷플릭스의 카지노에 보면은 차무식 씨가 이제 대학 진학하려고 할 때 학교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야, 이 점수로 무슨 대학을 가냐? 인서울을 가느냐? 대전권은 바꿔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학생들이 네. 실제로 갈 수 있는 어떤 진학이라든가 아니면 전공에 살려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컨설팅에 맞춰주고 여기에 맞춰서 필요한 어떤 교육들을 이제 강화를 하는 서비스를 이제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디지털 대성 현재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번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연초 대비했을 때에 비하면은 이제 작년 연말하고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일단 1차 목표가 8,500원 제시되어 있습니다. 손절가는 6,900원 제시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8,500원, 손절가 6,900원. 김덕호 대표님은 뭐 사서 삼경 이런 것만 읽으실 줄 알았는데 드라마도 보시나 봐요. 네, 뭐 종종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디지털 대성 이야기 들어봤고요. 소재민 대표 준비했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넘어가 보시죠.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핵심 이슈 수혜주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 진짜 종목 궁금합니다. 요새는 다 금방금방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서 물반 고기반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수소입니다. 수소? 네. 수소요? 네. 지금? 네. 왜죠? 김덕호 대표님. 아니요,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사실 저는 이미 올라간 섹터에는 그렇게 관심을 주지 않는데 야. 뭐 보시면 대북주나 이런 것들도 올라가기 전부터 말을 했던 것처럼 자, 수소 같은 경우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 있는데 네. 태양광하고 풍력 이쪽은 이미 돌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찐 수혜주는 수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뭐 수소. 신재생 에너지 돌아갈 때 마지막이고 수소까지는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 쪽 어떻게 보세요? 저는 수소 쪽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뭐 선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소 연료를 이제 활용하는 방안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이제 선박 충전용 이제 전지를 계속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 보면은 네. 뭐 중장기 프로젝트로 봤을 때 수소는 계속 놓칠 수는 없겠죠.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이제 수소가 한참 붐이었던 2020년, 21년도에 비하면은 좀 감흥이 적었지만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시장이 다시 한번 뭐 저점 바닥이 뭐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은 수소 쪽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지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소의 상승 랠리 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블라인드 오픈. 두산퓨얼셀. 자,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후순위가 수소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이유는 그렇죠. 아무래도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 이렇게 움직이는데 수소가 친환경 에너지의 끝판왕은 맞지만 생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그렇죠. 청정 에너지여야 되는데 그게 태양광, 풍력이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으로 전기 만들어서 그걸로 수소까지 만들려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소 산업이 확장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고 있고 또한 원전과 같이 병행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수소 에너지, 원전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걸 핑크 수소다라고 그쵸.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 전 정권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를 추구했지만 원전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를 생산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 이제 산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원전을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탈원전 국가들이 다시금 원전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이제 고전력 수요를 그걸 케어하기 위해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원전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분위기.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소 에너지도 친환경 에너지로 그렇죠. 인정되는 분위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태양광과 풍력의 단점을 전부 다 극복할 수 있는 게 수소 에너지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시장은 태양광하고 풍력 쪽에 집중하고 있는 게 맞지만 결국엔 이런 원전의 인정 분위기가 더 시장에서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을수록 수소 에너지에 대한 매력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제 SOFC
SOFC라고 일단 작년에 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뭐 이런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게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죠. 조그만한 발전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쪽은 이 SOFC 이 기술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커다란 보조 배터리인데 여기서 자기가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친환경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주목받기 시작한 게 데이터 센터에서 항상 데이터 공급이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에 이 기술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작년에 또 이제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럼 결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원전 이 다양한 이슈들을 다 품고 있는 게 수소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소에너지는 올 하반기에 시장의 대장격으로 한번 치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 가격 자체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맞아요. 일전에 480선 여기 돌파 못하고 밀렸었는데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자리 위로 올라가면 이제 위로는 막고 있는 장기 이평선이 없어요. 위에 매물대 자체가 크게 없다라는 의미인 만큼 해당 종목이 만약에 2만 원짜리 위로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위로 한 최소한 전고점 부근인 24,000원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도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직 480선을 돌파한 건 아니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돌파 못하면 한 17,500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살짝 눌림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여기까지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입하신 다음 목표가는 한 24,000원 정도 좀 크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61선 돌파 여기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좀 지지부진해질 수 있으니까 16,000원 이탈했을 때는 비중 축소나 손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깔끔합니다. 이런 종목이 손절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기회가 없구나라고 깔끔하게 포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차트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 좋은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핑크 수소 라는 거를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전에서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를 가지고 또 물로 이제 또 하다 보면은 수소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게 수소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고 작년에 SOFC 보신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친환경에 되게 중요한 두 개의 힘을 벌써 갖고 있습니다. 수소. 오늘 정말 잘 소개가 된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두산퓨얼셀까지 들어봤고요.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전략 공개해 주시죠. 자,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사자성어다.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해 왔을지 궁금합니다. 블라인드 오픈. 이거는 뭐 굳이 뭐 재미삼아서 얘기하기보다는 교토삼굴 아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뭐 영악한 토끼는 굴에 그렇죠. 세게 판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시장이 이제 좀 위급하다라고 할 때 도망갈 곳이 어디 있겠느냐, 순환만은 뭘 노리겠느냐라는 입장에서 항상 이제 제가 이 교토삼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아마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시작하면서 이제 뭐 전쟁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또 시장에서는 뭐 변동 매물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제 끝났냐, 뭐 상승장 끝났냐 이랬던 분들도 분명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국제 정세 자체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 뭐 이스라엘과 뭐 러시아까지도 오히려 지금 어떤 다자 간의 어떤 협의체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1대1로 뭔가 승부수를 보겠다라는 욕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 중 하나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랑 마찬가지로 관세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가 또 약점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강점이 될 수 있겠죠.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좀 조정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보니까 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거래소에서 이제 순매수보다는 순매도가 조금 물량이 늘어난 모양이에요. 근데 조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던 뭐 이제 방산주들, 특히나 이제 뭐 어제 오늘까지 상승했던 뭐 풍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빅텍을 비롯해서 많은 소형 이제 방산주들까지도 포함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조금 물량을 내어놓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전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뭐 걱정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은 지나친 경기감보다는 하반기 기대감을 조금 더 중점을 더 보시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조정도 역시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삼되 다만 경계는 항상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관 수급을 좀 철저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까지는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서는 이제 무엇을 살 것인가를 이제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현금 확보 최대한 하시는 것을 지키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저도 물론 이제 많은 종목들을 또 추천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손절가가 왔다. 이때는 과감하게 손절가를 지키시고 하반기에 맞는 새 수를 담는 새 그릇에 또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토 3굴, 영리한 토끼는 3개의 굴을 팝니다. 여러분들도 대비책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과연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은 이거다. 이게 과연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삼성전자 주봉 체크. 이 삼성전자 주봉을 보면 뭐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지수를 볼 때 지금 고점이 어딘지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점, 지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 지수가 밀린다라고 하면 2870포인트까지는 이유를 만들어서 흔들 수 있겠지만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결국 시장의 고점은 올라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요일 날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2877포인트인가 거의 그 정도까지 밀렸다가 오늘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이제 고점일 거야. 이제 더 못 올까겠지? 이제 조정이 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지지선 및 이런 체크가 필요한데 자,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시장 지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병행해서 보면 좋을 게 삼성전자의 주가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 낙폭 다 회복했는데 혼자서 아래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시장지수만큼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고 결국 시장지수가 3,000선을 넘어가거나 그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삼성전자를 그 시장지수 상승의 재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한 자리가 주봉상 480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리는 대략적으로 57,200-300원 정도인데 한 57,0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저항에 막혀서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 단순 조정을 준 상태거든요. 따라서 삼성전자가 57,000원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 지수는 고점을 더 올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가 57,000원 라인을 이탈해 버렸다라고 하고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480선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건 시장 지수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 지수의 고점을 어딘지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가 57,000원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다음 주부터 시장 지수가 본격적으로 한 차례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현금을 좀 만드시는 그런 선제적인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57,200원 여기 잘 지키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시장의 고점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꿋꿋하게 시장 지지선 정도만 계속 수정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남겨드릴 테니까 그런 것만 수정하시면서 그냥 묵직하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돌발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 많아요.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기회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시장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섹터들이 있잖아요.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사시고 떨어지면 어차피 시장 고점 다시 올라가요. 지금 하락한다들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하기 위한 하락이 아니라 이제 상승 추세의 저점을 만들기 위한 조정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돌발 이슈에 너무 여러분들이 반해서 접근하기보다는 그쵸. 중심이 되는 그런 반도체 섹터 떨어지면 까짓 거 더 사줄게. 이런 생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이 밴딩의 하단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와, 진짜 3,000선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안에 정말 3,000원을 터치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우리가 블라인드 뷰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 소재민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